(2023년 6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유령 영아 사건을 다뤄볼까 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몇 개 언론에 보도돼서 좀 관심을 끌었죠. 경찰청이 오늘 6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산 기록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는 기록이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이를 통칭 지금은 유령 영아라고 하는데,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의무 교육을 받지 않죠.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5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4건은 종결했고 11건은 수사 중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령 영아 사건. 그리고 이 유령 영아가 발생한 데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라 그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만 7년 사이 8년간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 태어난 것은 맞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는 2,000명이 넘는다. 8년 사이에 2,000명이면 매년 몇 명인가요? 한 300명?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나온다는 얘기네. 네. 이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대요. 2020년 경우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3,912명이랍니다.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과태료를 때리고 있답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 너무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 무니까 출생 신고를 안 한 건가요? 2020년에는 이 과태료 부과한 사람이 무려 9,578명, 10,000명이나 됐답니다. 그리고 미납자가 3,900명. 생각보다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출산 기록하고 출생 신고가 왜 어긋나느냐? 이건 어떻게 아느냐? 요즘은 대개 병원에서 아이를 낳죠.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시간 안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약품을 쓴 기록이 이제 기록에 남죠. 기록에 남죠. 그 기록이 남는 데가 우리 DUR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의료보험 관리하는 심사평가원에, 심평원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라는 DUR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 같은 경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모든 분들이 우리 의보 건보제도가 도입한 이후 사용했던, 처방됐던 모든 약물 기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이 사용된 기록이 있으니까 출산했다는 건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빠진 숫자를 따져보면은 아까 매년 하루에 한 명씩 300명씩 발생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걸 신고를 안 했느냐?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박광원 민주당 대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국가 탓으로 돌렸어요. 국가가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출생신고를 안 하나? 요즘 출생신고하고 내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자체에서 돈 주는 데 많은데, 많이 나오면 이거를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국민 여론 때문에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신중하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일선 공무원으로 호적계에 근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아니다. 거기에는 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다. 그리고 사정에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무시하고 마구 들어가면 이건 참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토대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령 영아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태어났습니다. 두 가지 경우죠. 병원에서 낳은 경우가 있고 병원도 가지 않고 혼자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낳는 경우는 병원 또 간 기록이 없으니까 출산 기록도 없을 수 있겠죠. 옛날에는 복무 시절 때는 그냥 스스로 나와서 키웠으니까
병 걸려도 그냥 약 안 쓰고 버티거나 좀 남의 이름으로 약 타서 먹여서 그렇게 키우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못 들어오니까 약을 탈 방법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냥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겨놓은 아이가 돼가지고 또 출생신고가 돼야만 의무교육을 받으라는 통보가 오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못 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인에 가까운 나이, 고등학생쯤 나이가 됐는데도 글도 못 쓰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네, 그런 현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출생신고를 안 했느냐? 아버지는 몰라도, 친부는 몰라도, 친모는 분명히 아이를 낳았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뭐 정부 탓이냐 이건데 여기에는 그 아이를 만든 두 남녀만의 사정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이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을 돌볼 의지가 없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의 호족, 가족관계 증명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그 아이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게 되니까 이 여자는 한번 아이를 낳은 어떻게 보면 기혼자가 되죠. 근데 이런 여성이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자기 혼자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없다 그러면은 지우는 것, 아이 낳은 사실을 안 알리는 거죠. 병원에 가서 우선 아이를 낳았더라도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과태료까지 물면서까지 낼 의사가 없고 또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 내고 버티다 그냥 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왜 안 했느냐, 왜 여기서부터 유령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정부 탓이냐,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있도록 돌봐주면 좋은데 하는데, 글쎄, 국가가 아이의 친부 역할, 경제적 문제까지 풀어줄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좀 의문점이 남아요. 더군다나 그 친모가 나는 다시 결혼해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감춘 거라면 국가와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이 출생 문제는요, 미혼모가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가가지고 자기 아이에 대한 건 자기 아이니까 자기 기록은 남겨야죠. 내 이름은, 엄마 이름은 누구다, 주민등록번호는 뭐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안 써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래도 신고는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여성은 한번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으니까 나중에 혼인을 할 때 걸림돌이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네. 이걸 피하고 싶으면은 이 여성은 이 아이를 보육원, 옛날에 고원이라고 하는데 갖다 맡기면 됩니다. 가서 뭐 자세한 설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충 다 아니까 맡기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줘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뭐냐, 주민등록번호는 뭐냐, 주소는 뭐냐, 그 다음에 친부의 이름은 뭐냐 묻는데 친부까지는 엄격하게 안 묻고 이 친모에 대한 인적사항은 묻는데 확인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이해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거짓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주소를 살짝 다르게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다르게 하거나 이름도 다르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하면은 보육원에서 그 기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대신해 주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 되면은 이 아이를 보육원에서 키워가지고 의무교육하고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자기 호적에는 아이를 낳았던, 가족관계 증명에는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은 안 올라가니까 뭐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죠. 이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걸 안 하고 유령영화로 키운 거를 과연 국가 탓으로 돌려야 되느냐. 지금 뭐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굳이 이거 찾아가서 하지 않고 우편으로 특 보내서 하게 하자 그러는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되게 남자는 떠나갔을 테니까 그냥 아이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돼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버리면은 그걸 뭐 어디 산속이나 이런 데 버리면은 아이가 잘못되겠지만 사람 다니는 만한 곳에 이렇게 버리면 발견이 되죠. 그러면 신고가 되면서
그런 아이를 기아, 버린 기자 기아라 그러죠. 그래서 기아 발견, 그 공무원들이 이제 신고를, 연락을 받으면 기아 발견 조서를 써서 이 아이는 뭐 어디에서 발견됐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그건 뭐 친모도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육원에 보내면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의무교육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립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국가 탓이다. 그러는데 글쎄, 우선은 그 아이를 낳게 한 아버지가 떠나버린 게 젊은 청년이겠지만은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 그 젊은 엄마도 보육원에 맡기거나 또는 기아신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한 것도 길들이 있는데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생모가 있는 아이만큼은 안 되겠지만 방법이 있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글도 모르는 유령 영화가 하루에 한 명꼴로 탄생했다. 이건 뉴스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육원에 맡긴 제 아이들 중에 일부가 해외로 입양을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 성장한 경우에 자기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찾기 쉬운 게 친모죠. 그렇게 된 경우에 자기가 성장했던 보육원 측에 문의하면은, 보육원 측은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면은 이제 보육원에서 출생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정확한 기록이면 엄마 찾는 거는 지금은 1도 아닙니다. 우리 호적, 주민등록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찾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새로 결혼해야 되니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살짝살짝 다르게 썼다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세계가 사람이 100% 완벽한, 뭐 부산 사람이 뭐 전라도 어디라고 쓰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봐도 20살짜리니까 뭐 1999년이나 뭐 2000년생일 텐데 1950 몇 년생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워낙 틀리게 쓰지 않았으면 그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전산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찾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친모를 찾으면은 친부도 찾을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옛날에 누구였다, 그 남자였다, 그 남자의 집이 어디다, 주소를 기억하고 있으면 거의 찾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 보육원에서 어렵게 큰 사람이 성인이 돼갖고 그 사람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아버지 엄마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죠. 그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버려가지고 아무 것도 안 남기고 아까 말한 공무원들이 대신해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참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는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좀 어렵겠지만 클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아예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글쎄 저거를 어떻게 풀죠?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릴까요? 물론 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아주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라 그러면요, 우편으로 출생신고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이제 허위로 써서 보냈다. 그럼 아까 버린 아이처럼 되는 거죠. 기아처럼. 그럼 그 아이는 자기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차단되죠. 인권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너무 편하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만으로도 그 아이가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젊은 두 남녀가 아이를 만들었을 때 관계, 그리고 이제 남자가 떠나고 그런 무책임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민사에 대한 문제고 별도의 문제지, 이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거 국회의원들이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뭐랄까, 인민민주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됩니까? 유령 유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갖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두 남녀 간의, 젊은 남녀 간의 문제였고, 그 남녀가 워낙 가난해서 아이는 낳았는데 키울 능력이 없고 남자는 난 몰라 하고 떠나고
여자도 나도 얘를 키울 자신이 없어 애를 버리는 그런 문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중에 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뭐랄까 성격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든지 직장생활을 못 배게 한다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건 과연 그걸 법으로 풀 문제인가.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국가가 자꾸 이제 넘기는데, 유령 영아 사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됩니까? 물론 얘기 들어가야 되면 아동 학대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친모가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키우면서 애가 아플 때 병원도 못 보내고 교육도 안 시켰으니 아동 학대로 엄마를 잡아놓으면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수사로 풀 문제인가요? 이거는 그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출생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까지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안 하면 답이 없죠.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하든 귀찮아서 안 하든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거를 간과하고 모든 걸 정부 탓으로 돌리다 보게 되면은 정부는 점점 비대해지고 또 정부도 막판에 본인이 안 하고 나면 답이 없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국가가 다 개입하자는 식으로 풀자.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인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인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개인 간의 문제까지 다 개입하는데 그게 민사로 갈 부분이 있고 형사로 갈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럼 모든 걸 국가가 하라 그러면요. 조금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은 방법도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스템이 충분하다. 근데 이걸 갖고 또 난리를 치는 거는 또 정치적으로 또 어떤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는 그들이 자기 표를 받기 위해서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